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의 장숙량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커뮤니티 케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한국말로 하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냐,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공간 조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고령사회로 도래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5.8%가 노인 인구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노인 인구에서 꼭 필요한 만성질환의 관리라든지 질병에 대한 부담, 또 관련해서 돌봄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병 환자 수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년마다 15만 명 정도의 감염병 환자 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잘 돌볼 수 있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모두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돌봐줄 사람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의료비만 증가하고 적정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사는 곳이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수명에 손해를 본다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서울시의 어느 특정 구에 살면은 아주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또 특정 구에 이사를 갔더니 운동할 공간도 없고 쓰레기가 널려 있고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평등하게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미래에는 보건의료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미래의 지역사회 보건, 즉 건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같이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의 국가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결국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내가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프라 조성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지역보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함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다시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어디에 살든 의료 이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또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있는가에 따라서 의료 이용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단지 나는 비껴가는 그런 계층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인
보건의료의 질을 낮추고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과 행복을 저해하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 심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가 도래합니다. 도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사회가 도래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이기 때문에 자출산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고 돈을 얼마 줄 테니 더 아이를 낳아라.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강요를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방법일까?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또 마찬가지로 고령자를 위해서 특정 고령자에게만 어떤 자격 기준을 주고 몇 세가 넘어가야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련된 연금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제도만으로 과연 고령사회 도래를 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 현재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청년층들이 미래 세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과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이 갈등을 또 조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이런 방식의 어떤 이야기와 담론들이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 함께 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보편적인 건강보장 달성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건강 불평등의 심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건강 보장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우리 모두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행정,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건강 불평등과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대응해 나가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이제 보건의료가 건강만을 또는 복지가 행복만을 추구한다기보다 보건의료와 복지와 교육과 노동 이 모든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서 동등한 방향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아가야만 모두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상태인 건강이라는 것이죠. 건강은 이미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또는 교육을 위해서 또는 건강한 일자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건강하세요? 건강은 요즘 어떠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게 될 때 시민들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건강 돌봄을 이룰 때 건강하세요? 에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그렇다면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6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자, 시군, 구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읍면, 동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시도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들을 지역성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우리 어떤 구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지만 그 구에는 너무 취약한 동이 속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 안에 두 동 간에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오히려 이 지역 전체 주민들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지역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가 시의성입니다. 시의성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당장 있는데 신청을 하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참 만에 그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그 시의 적절성을 이미 잃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정책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가 이 시의성을 국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할 때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의성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 서비스입니다. 건강 서비스가 과연 우리 지역에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비인후과를 가고 싶거나 산부인과를 가고 싶거나 또는 어느 과를 가고 싶을 때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충분하게 다 마련되어 있을까? 내가 도보거리로 또는 가까운 데 가서 친절하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건강 서비스가 그 지역에 충분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이게 물리적인 접근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성 안에 포함된 개념일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근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접성이야말로 물리적인 환경, 또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들이 모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또는 원하는 지역 안에서 근접하게 가까이에 이루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사회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과일 먹고 채소 먹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러면은 병이 낫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나는 하루 노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은 그 의사의 조언을 제가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따를 수 없겠죠. 결국은 건강은 사회 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건강을 달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역은 나는 관심이 없다. 그 부분은 내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가 건강 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통합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바로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고 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에 한 번은 아프게 되죠. 저도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집에 사실 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일하러 나갔고 다 각자의 생활이 바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다들 정말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아프시고 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참 주변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서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아프고 또 상당 기간 동안을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간과 그런 시간에 내가 어떤 돌봄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그 수준을 높이자라는 것이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리적인, 생활적인 또 인식하는 설계된 이런 지역의 특성들을 잘 알고 지역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다, 거동이 불편한 75세 남성 독거 노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나는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어르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의 건강을 지켜봐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릅니다. 이웃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할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할 곳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다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게 보건소에서든 또는 이제 구청에서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돌봄이 필요한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는 지금 아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한다면 사실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또는 내 이웃에 그런 분이 있다면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하나씩 질문에서부터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 전 동에 다 깔려 있는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없다면 관련된 연계 자원들이 다 함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알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코디네이션 해주는, 조정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통합 지역 돌봄 사례에서도 그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시처럼 모든 동에 뿌리지는 못했고 아주 취약한 동에 그런 서비스를 장착해서 아주 성공을 했다라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깔았죠. 그렇다면 막상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를 통해서 잘 연결해주면 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돌봄 요구를 들었어도 사실 연계할 만한 건강자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진료, 방문간호가 그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없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인프라가 있다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깔고 또는 확대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플 때 잘 케어해 주는 게 중요한데, 아플 때 잘 돌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막상 굉장히 난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다 돌봄을 제공해 줬는데 막상 퇴원하고 집에 와 보니 돌봄을 제공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장 우리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전환기 의료와 퇴원 관리,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는 이 지점, 이 두 가지가 지역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집에서 계시다가 넘어지시거나 골절을 입었을 때 병원에 가서 해당하는 치료를 잘 받고, 전환기에 또는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고 다시 집으로 오면 내가 내 집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가 무엇인지 전화 연락을 해보고, 또는 연결이 되면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사가 오고 필요할 경우에는 방문 재활 서비스도 와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또 작업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건강관리 중에 영양 서비스가 있거나 운동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연결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집에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임이 가능하다면 슬슬 나가서 함께 모여서 이런 서비스를 즐기면서 도모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려면 요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다 모자이크를 채워 넣어야만 이 흐름의 그림이 다 연결되고 우리 모두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럼
연결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할 곳이 있어야 되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곳으로 내가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건강에 대해서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바로 동주민센터와 같은 역할이고요. 그 이후에 사례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또는 내 이웃이 가진 어떤 요구들, 복지 요구나 건강 요구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즉 조정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야말로 공간적인 근접성, 또 관계적인 근접성을 성취할 수 있고 공간적인 근접성으로 또 관계적인 근접성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복지와 보건과 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설명드릴 때 서비스를 자꾸 받는 입장에서 내가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상 돌봄이라는 개념은 상호 돌봄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근접성 안에는 또는 관계적인 근접성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돌봄 요구를 공공이 또는 민간이 빨리 시의적절하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라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돌봄 서비스에 함께 동참하고 나도 역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노동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생계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그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그 노동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충분하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굉장히 큰 개념으로 우리 모두가 상호 연대하고 상호 돌봄으로써 우리 사회 모두를 돌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느라 정말 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보건소가 이런 건강 돌봄 서비스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보건소가 다시 기능을 재정비해서 이런 돌봄 서비스의 최전방에서 함께 일할 것입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를 방문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이 서비스는 점점 더 강화돼야 하고 또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느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공자원들이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돌봄이 조금 방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를 촘촘하게 할 수 있게 기능을 재편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협력하고 강화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받기만 하는 시민이고 너는 주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 참여를 통해서 나도 동참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우리 보건소나 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든 또는 시민 개인이라 하더라도 다 함께 이 부분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가능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서울시가 그런 어떤 지자체로 나아가는데 훨씬 더 빠른 과정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먼저는 교육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교육함을 통해서 점점 더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협력을 하게 되는 어떤 경험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분절적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과 서비스들이 이제는 모아지고 소통되고 함께 조정되면서
굉장히 정리되고 또 서로 잘 알게 되는 그런 사회로, 그런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복지가 필요할 때 내가 알아서 서비스를 찾아라,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조정되고 사례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담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와 자치구와 동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들을 잘 찾아 나가고 그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또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강화되고요. 또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지역사회가 잘 살고 또 건강한 그런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기능을 강화하고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공공에서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빨리 구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나 또는 구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장기요양 서비스나 보건소 이런 곳에서 다 함께 연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빨리 파악하고 그것들을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공간 조성을 위한 일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연대해서 건강하고 돌봄의 정의가 해결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